도서관은 늦은 오후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책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조용한 페이지, 넘김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사서 지우는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 창가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숙인인가? 조용히 다가가 보니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의자에 몸을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덜 익힌 듯한 책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조그만 담요를 꺼내 살며시 덮어주었다. 그 순간 이봐 깜짝 놀란 지우가 고개를 돌리자 관리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업무 중에 뭐 하는 거야? 아, 이분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도서관이 따뜻하니까 잠깐 쉬시는 것 같고요. 여긴 쉼터가 아니야. 노숙인 내쫓으라고 했잖아. 지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책을 보고 계셨잖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게 문제인가요? 규칙은 규칙이야. 관리인은 노인을 깨우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눈을 뜨며 나직하게 말했다. 손 대지 마. 그 한마디에 공간이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관리인은 멈칫하며 할머니를 노려봤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니야. 할머니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지우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제가 깨우고 나가시게 할게요. 관리인은 불만스러운 듯 혀를 차더니 결국 돌아섰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지우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 오래된 책의 페이지처럼 많은 이야기가 담긴 듯한 눈동자였다. 괜히 나 때문에 손해보지 마. 아니요, 전 괜찮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책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책은 언제나 나를 속이지 않거든. 그 말을 남긴 채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요를 내려놓고 지우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조용히 도서관을 나갔다. 다음 날 지우는 관장실로 불려갔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관장은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업무 태만으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겠네. 어제 그 노숙인 내보내라는 지시를 무시했지. 책을 읽고 계셨을 뿐이에요. 규칙을 어긴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린 이런 걸 방치할 수 없어. 다른 민원 들어오면 어쩌겠나? 지우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아침에 사서라는 이름을 잃었다. 퇴근길 비어있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지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고 했잖아. 고개를 돌리자 그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다.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아한 기품이 느껴졌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하지만 할머니 때문은 아니에요. 그곳이 원래 제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동안 지우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이건 뭐죠? 지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필요할 때 한 번 찾아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명함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달아버린 종이 위에 쓰여 있는 이름. 최문옥. 그 아래 적힌 직함을 보고 지우의 눈이 커졌다. 제2패션 그룹 창립자. 비 오는 오후 지우는 천천히 도서관 근처를 걸었다. 일자리를 잃은 이후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마다 습관처럼 도서관 주변을 서성였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위안이 필요했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 돈 좀 있으면 내놔. 이런 데서 돌아다닐 시간 있으면 우리한테 보답해야지. 비켜.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골목길 한쪽에서 문옥이 낡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다. 눈앞에는 거친 옷차림의 남자 2명이 있었다. 어르신, 그냥 좀 내놓고 편하게 가세요. 내가 줄 돈은 없어. 문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짜증난 듯 손을 뻗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뭐 하는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의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뭔데 상관이야? 신고할 거예요. 남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눈치를 보았다. 비가 오는 골목길, 목격자는 없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쥔 지우의 손이 눈에 띄자 남자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젠장, 운 좋은 줄 알아요. 남자들이 사라진 후 지우는 급히 문옥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문옥은 젖은 머리칼을 넘기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또 나를 도왔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도왔을 거예요. 문옥은 말없이 빗속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 모른 척하거든. 지우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랐다. 문옥이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왔다면 그녀가 본 세상은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었다. 집이 어디세요? 문옥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여기가 내 집이지. 비도 오는데 따뜻한 곳으로 가요. 제가 숙소라도 알아볼게요. 괜찮다. 그 말과 함께 문옥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지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문옥은 다시 익숙한 뒷모습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문옥을 다시 찾기 위해 어제 봤던 골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벤치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너는 책과 함께할 사람. 그리고 그 아래 명함 한 장. 지우는 명함을 쥔 손을 꽉 쥐었다. 최문옥 제2패션 그룹 창립자. 어젯밤 비에 젖은 종이 위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문옥을 다시 찾아야 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제2패션 그룹 창립자 최문옥. 10년 전 실종 아직 행방묘연. 전설적인 디자이너.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제2패션. 실질적 운영은 동생 최문호가 맡아 가족 내 갈등설도. 지우는 숨을 삼켰다. 거짓말이겠지. 도서관에서 담요를 덮어줬던 노숙인이 한국 패션계를 이끌던 창립자라니. 하지만 기사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었다. 카페, 친구와의 대화. 야, 너 요즘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 친구 수진이 커피를 홀짝이며 지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수진아, 혹시 최문옥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최문옥, 잠깐. 혹시 제2패션 창립한 그 사람? 지우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노숙하고 있었어. 수지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뭐, 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진짜야.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근데 그녀가 남긴 명함을 봤더니 제2패션 그룹 창립자라고 적혀 있더라고. 수지는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하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람 맞아?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문옥이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매와 기품 있는 미소. 지우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눈빛이 같아. 수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근데 왜 그런 대단한 사람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나도 궁금해. 제2패션 그룹 본사 앞. 지우는 오래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제2패션 그룹. 한때 최문옥이 세운 패션 제국.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회사는 동생인 최문호의 손에 넘어갔다. 한번 들어가 볼까?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향했다. 본사 로비. 안내 데스크. 안녕하세요. 최문옥 회장님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오래전에 회사에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직원의 태도에 지우는 답답해졌다. 그때 근처에서 지나가던 한 직원이 흘리듯 말했다. 그분 실종된 거 아니었나? 가족도 찾을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지우는 눈을 번뜩였다. 가족이 찾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직원은 깜짝 놀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냥 그렇다는 소문이.
하지만 지우는 직감했다. 뭔가 이상하다. 최문옥 씨가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그녀는 다시 문옥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손을 호호 불며 공원의 벤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여기에 계실까? 한참을 걷던 그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빛 코트를 걸친 할머니, 공원의 한 벤치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로 최문옥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문옥은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렇게 찾고 다녔다면서 이제야 왔네. 지우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데서 오래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찾는지 정도는 감이 오지. 문옥은 책을 덮고 천천히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날카로웠다. 그런데 나를 찾아서 어쩌려고?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문옥은 짧게 웃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궁금해. 왜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건지, 왜 제2 패션을 떠났는지. 문옥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우는 문옥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기다리는 사람, 10년 동안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가족도, 친구도, 동료들도 그걸 보면 알겠지.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럼 저는요? 문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저는요, 할머니가 궁금했고 찾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문옥이 작게 웃었다. 너는 좀 이상한 아이구나. 지우도 웃으며 대꾸했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벤치 옆에 낡은 신문지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문옥은 조용히 책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함께 걸을래? 지우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요. 얼마나 걸으면 될까요? 문옥은 빙긋 웃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괜찮다면 천천히 걸어보자. 지우는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섰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적한 공원 산책로를 따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겨울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주변을 감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건가요? 문옥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떠난 게 아니야. 쫓겨난 거지.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쫓겨났다고요? 문옥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다. 제2 패션은 내가 키운 회사야. 처음엔 작은 공방이었지. 가난했지만 손으로 옷을 만들며 꿈을 키웠어. 난 좋은 옷을 만들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 믿었거든. 지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과 권력이 옷보다 더 중요해졌어. 내가 몰랐던 사이 믿었던 사람들이 내 등을 치고 있었지. 문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특히 내 동생 최문옥. 그 애는 처음부터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난 가족이니까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지. 문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결국 내 모든 걸 빼앗았어. 어떻게 해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이사회에서 날 몰아냈어. 경영 감각이 부족하다. 브랜드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게 회사에서 밀려났는데 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문옥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다 내려놓았어. 돈도 명예도 다. 그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 말에 지우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세운 회사잖아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문옥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는 거야. 난 내 자리를 찾았어. 책과 함께하는 이곳이 내 자리더라. 지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만든 브랜드를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문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옷은 유행을 타지만 가치 있는 디자인은 사라지지 않아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할머니의 영향력은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문옥은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패션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할머니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 옷을 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할머니를 필요로 해요. 문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게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문옥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나지막이 말했다. 너 참 말 잘하는구나. 지우는 살짝 웃었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 순간 문옥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겨울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문옥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덮으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 꿈은 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눈을 깜빡여. 꿈이요?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문옥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미 내 꿈을 이루었고 결국 놓아버렸지. 하지만 넌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지우는 가만히 손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저는요. 문옥은 조용히 기다렸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문옥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도서관. 네. 지우는 점점 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이 저한테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책 속에서 길을 찾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으려는 사람조차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문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그렇지.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문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해보자.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해보자고. 도서관. 문옥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말만 하지 말고 만들어보자고. 지우는 얼떨떨한 얼굴로 물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문옥은 짧게 웃었다. 돈,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장소도 마찬가지야. 지우는 당황스러웠다. 잠깐만요. 정말 하신다고요? 왜? 자신 없어.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문옥은 조용히 지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이야. 넌 준비됐다고 생각하니? 지우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결심하듯 대답했다. 해볼게요. 문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한 번의 대화로 운명이 바뀌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지우는 휴대폰의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은행 알림 계좌, 입금 3억 원. 지우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이게 뭐야? 비몽사몽한 상태로 확인해보니 입금인 이름이 단순히 M.O.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문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문옥 할머니. 지우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문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작은 씨앗 하나 심었다고 생각해. 이게 작은 씨앗이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키울지는 내 몫이야. 지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문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도서관 만들 준비됐니? 지우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준비됐어요. 햇빛이 오래된 벽돌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커다란 철문을 밀어 열며 안으로 발을 들였다. 곳곳이 부서지고 먼지가 쌓인 공간.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도서관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를 도서관으로요? 뒤따라 들어온 수진이 황당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떻게 봐도 그냥 폐건물인데. 지우는 먼지를 털며 웃었다. 그렇지. 하지만 곧 바뀔 거야. 그때 조용히 문옥이 들어왔다. 이곳이 좋겠어. 지우가 문옥을 바라보았다. 정말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옥은 천천히 안을 둘러보았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꽂아두는 장소가 아니야. 사람들이 와서 쉬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공간이 되어야 해. 그녀는 창가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괜찮아. 지우는 활짝 웃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고 창문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낡은 나무 바닥을 새로 깔고 벽면에는 책장을 설치했다. 이제 점점 도서관 같아지는데. 수진이 공사 현장을 보며 감탄했다. 지우는 먼지를 털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들여와야지.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 지우 씨. 지우는 순간 몸이 굳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전 도서관 관장이었다. 관장님이 여긴 왜? 지우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전 관장은 건물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런 곳에서 도서관을 만든다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 왜 안 되죠? 관장은 지우를 빤히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넌 원래 감정적인 아이였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지원도 없이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낼 거예요. 관장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손을 꼭 쥐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저 사람 그냥 협박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가 와도 이 도서관을 지킬 거야. 늦은 밤 지우는 도서관에서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마음이 흔들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더 단단해졌어요. 문옥은 흐뭇한 듯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지우는 문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러면 그 어떤 방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우는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다. 책장이 모두 들어왔고 벽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졌다. 이제 정말 도서관 같아졌네.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곧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지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지우 씨, 큰일 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사람은 공사 관계자였다. 제2패션그룹에서 여기를 조사하고 있다네요. 최문옥 회장이 여기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편 제2패션그룹의 고층 회의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최문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씹던 껌을 뱉었다. 확실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개관 소식과 함께 최문옥 회장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문호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10년 동안 잠잠하더니 드디어 나타나셨군.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문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도서관 없애. 도서관 사무실에서 지우와 문옥이 마주 앉았다. 문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떠나면 도서관은 무사할지도 모르지. 지우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야. 단지 문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기 말했다. 내가 있는 한 널 곤란하게 만들겠지. 지우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럼 도서관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문옥은 조용히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그날 저녁 도서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최문호. 그는 천천히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책장 사이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꾸며놨군. 지우는 두 손을 꼭 쥐고 최문호를 마주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최문호는 미소를 지었다. 한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니 직접 보러 왔지. 지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이곳은 도서관이에요. 패션 그룹과는 관계없습니다. 최문호는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간단하지. 최문옥을 내놓으면 도서관은 건드리지 않을게.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문호는 책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회사는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 그런데 갑자기 실종된 창립자가 나타나면 시끄러워지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간단해. 지우는 속이 끓어올랐다. 할머니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고요. 난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야. 최문호가 미소를 거두고 말했다. 내가 정말 도서관을 지키고 싶다면 쓸데없는 짐을 버려야지. 최문호가 떠난 후 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문옥이 다가와 물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서관도 지키고 할머니도 지킬 거예요. 문옥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그래, 그게 내 답이겠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싸워야겠어요. 도서관을 지킬 것인가, 문옥을 보호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지우는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제2패션그룹의 본사 회의실. 넓은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최문옥과 최문호. 오랜만에 마주한 남매는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문호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문옥은 차분하게 찻잔을 들어 올렸다. 나도 궁금하구나.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 문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여기 와서 회사를 되찾겠다고 할 셈이야? 문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이제 관심 없어. 문호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문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마무리하러 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호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때 당신이 회사에서 밀려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문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문호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난 회사를 키우고 싶었어. 당신은 옷을 만들고 싶었지.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 우리는 브랜드가 필요했고 투자가 필요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그 모든 걸 거부했어. 단지 좋은 옷을 만들겠다는 말뿐이었어. 난 현실을 선택했을 뿐이야. 문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한 선택이었겠지. 문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후회는 없어. 그러나 문옥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넌 아직도 날 두려워하고 있구나. 문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문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나는 제2패션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 문호는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그럼 왜 나타난 거야? 문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널 용서하러 왔다. 문호는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용서. 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때 내가 내 꿈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꿈을 놓아버린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문호는 어딘가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럼 당신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문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려 한다. 옷이 아닌 삶을 짓는 일 말이다. 문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문옥은 피식 웃었다. 그 말 자주 듣는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문옥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문옥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용서했다. 지우는 놀란 듯 물었다. 그렇게 간단하게요? 문옥은 미소를 지었다. 용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결심이 섰다. 저도 제 신념을 지킬 거예요. 이 도서관을 끝까지 운영할 거예요. 문옥은 흐뭇하게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래, 넌 내 길을 가거라.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같이 가요, 할머니. 문옥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새로 단장된 도서관은 이제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들, 향긋한 나무 냄새, 그리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 문 앞에 서 있던 지우는 천천히 도서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들어왔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어르신, 그리고 따뜻한 공간을 찾은 젊은이들.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은 점점 활기를 띠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이런 곳이 필요했어요.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곳이라니 너무 좋아요. 지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문득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문옥이 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서둘러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이 개관일인데 어딜 하세요? 문옥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당황하며 물었다. 문옥은 천천히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공간 속에서 지식과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이야. 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지우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할머니가 함께 있어 주셔야죠. 문옥은 조용히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옥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마라. 지우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책과 만났다.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이 시작되는 장소,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지우는 처음엔 그저 책을 사랑하는 한 명의 사서였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노인, 최문옥. 그녀와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녀가 돕고 있었던 건 문옥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꿈이었다는 걸. 책과 함께할 사람. 그 문장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 건넨 질문이었고 지우가 답해야 할 과제였다. 누군가는 패션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고 누군가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최문옥이 떠난 뒤에도 도서관은 남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는 것은 이제 지우의 몫이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인연을 만난다. 어쩌면 여러분도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을 돕게 될지도 모른다. 그 사람과의 작은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이 책 속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또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든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꿈과 인연을 찾기를 바라며 성찰하는 여정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또 다른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